안녕하세요. 스토리올릭입니다. 세상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해져 갈 텐데요. 양극화의 현실 속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전 세계 1위를 달성하였죠. 65세 노년에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말이고 지난 4년간 이 수치가 4%가량 증가한 것을 염두하면 노인 빈곤율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1.4%인데 비하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폐지 줍는 노인분들의 수는 2017년 200만을 넘었고 재활용 가능한 신문 가격은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폐지를 주어도 이전보다도 수익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100kg 폐지를 주어도 이제는 2,000원 남짓. 그에 비해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미래의 짐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덕분에 노년층은 많아지는데 젊은 층이 갈수록 줄어들어 사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수의 젊은 층이 다수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짐을 모두 안을 수는 없습니다. 논리상 일을 할 경제적 유인책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층이 줄어들게 된다면 정부의 복지 정책도 일정 수준에서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겠죠? 우리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노후 준비에 필요한 현실적인 금액은 얼마일까요? 노후 준비를 떠나 우린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를 포함한 우리의 미래 준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언급될 젊은 날이란 우리 각자의 가장 젊은 날인 지금입니다. 비단 20대 젊은이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니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깨달아라. 나의 미래 준비에 앞서서 먼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노후 자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지만 사실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진 않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욜로를 외치며 대책 없이 소비를 하고 놀고 보는 경우도 많죠. 또 현실의 벽 때문에 노후 자금은 포기하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까지 미래 준비를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0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78%는 미래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죠.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손 놓고 있다고 내 미래가 행복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하루라도 젊을 때 행복이 중요하지 라고 외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깨달은 바는 지금의 행복도 물론 중요하고 나중의 행복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30대이지만 20대 초반에 친구들과 술 마시고 즐겁게 놀았던 그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20대, 30대에 엄청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것이 마음속에 정립되어 60대, 70대의 그 행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때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행복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젊은 날 즐겁고 행복했어도 늙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면 노후는 그냥 내내 불행한 것입니다. 차라리 젊은 날 적당히 행복하고 노후에도 적당히 행복한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없는 것처럼 젊은 날을 살면 안 됩니다. 미래의 불행은 더 외롭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노후 준비라는 과정이 마냥 힘들고 불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돈을 아껴야 하고 그러면 내 젊은 날은 궁상맞게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미래 준비는 그 과정 속에 나의 경제력 성장을 느끼면서 안정감과 희망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소한 행복이 계속 함께하는 미래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라. 조금 앞서 관점의 차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미래 준비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관점의 차이도 역시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 수입을 늘리고 또 지출을 줄이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돈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럼 당장 수입을 못 늘린다면 지출부터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 불행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감은 결국 나의 목표와 계획에 대한 실행 지속성의 방해물이 되어버리고 말죠. 부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여러 부자들도 그러했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졸리 대표님 역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근검 절약을 하고 계시고 성북동 등의 고급 주택 단지에 가봐도 생각보다 중형차를 타는 귀부인분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85조가 넘는 워렌 버핏도 2014년형 구형 캐딜락을 수년째 몰았었죠.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진짜 부자면 굳이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 역시 또래에 비해서 많은 자산을 형성하고 또 늘리고 있음에도 현재 작은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당장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지금 언제든 내가 고급차를 부채 없이 살 수 있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내 손에 쥐는 것에 가치를 두느냐, 또는 당장의 소비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선택이 필요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표면적인 허상에 의해 괴롭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마냥 불행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극단적인 지출 감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현명하게 소비하라. 돈은 아무래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아주 유용한 자원이 되어줍니다. 즉, 현명한 소비는 나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로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돈을 활용하면 시간을 아끼고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도 없이 돈만 아낀다면 자신의 미래를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죠.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사는 것 역시 돈이라는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러한 돈을 활용해서 양질의 교육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며 학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자기개발은 나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더 깊게 만들어주어 결국은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줍니다. 비단 이 현명한 소비에는 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노력, 에너지, 열정 역시 우리에게는 자원이죠. 내가 구상한 미래가 있다면 시간, 돈, 노력, 그 어떤 자원이든 필요한 것을 충분히 인내를 가지고 장시간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노후 준비? 미래 준비로 개념을 바꿔라. 과거에는 한 가지 직업이 오래 지속되었고 정년 퇴임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행 금리는 20% 확정 금리를 주던 시기도 있었고 덕분에 은행 적금이 최고라는 인식은 최근에도 일부 남아있죠. 덕분에 내가 조금 아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준비된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로금리 시대에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는 급여 인상,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경제사회가 되었죠. 게다가 과거와 가치관도 달라져서 한 직장에 충성하며 오래 있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더 정확히는 미래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00세 시대라고 해서 꼭 우리가 한참 뒤 80세, 90세의 미래만을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현재 나의 나이가 50세라고 해도 올바른 전략을 세울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55세부터의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본격적으로 이제 나에게 필요한 준비 자금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 얼마씩 쓰겠다는 현재 시점의 두루뭉술한 목표는 필패입니다. 미래에 변화될 지출 상황과 물가 상승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국민연금 노후보장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50세 노인이 90세가 되면 1인 가구 기준 최소 생활비는 268만원, 적정 생활비는 372만원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 최저 453만원, 적정 생활비는 610만원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변수 없이 계산해도 1인 가구 기준 6.8억, 부부의 경우 11.5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혹시나 중간에 아파서 한 번 수술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50세부터 90세의 40년 시기 동안 대략 20억 정도 있다면 아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집은 이미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사용할 현금성 자산만을 따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는 좀 더 멋지고 화려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사용할지, 평균 물가 상승률 3% 복리 계산과 질병과 같은 돌발 상황을 위한 추가 여유 자금 등이 고려되어 계산되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라는 기준이 꼭 늙은 노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 시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싶은 나이가 40세인지 아니면 50세부터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 목표 기한에 따라 남은 준비 시간이 정해질 것이고 목표 금액과 전략이 바뀔 것입니다. 예시로 저의 경우는 현재 30대라는 점과 향후 인플레이션, 내가 원하는 은퇴 후 삶을 고려하면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50세 이전의 은퇴를 원하기에 그에 맞는 전략도 준비 중에 있죠. 여섯 번째, 전략을 세워라. 자, 이제 내가 몇 세부터 자유를 누릴 것이고 또 그때까지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정해졌다면 전략을 세워야겠죠. 크게 전략은 두 가지 갈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략을 살펴보고 나서는 실제 적용 사례도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전략, 돈을 엄청 많이 모아서 목표 나이부터는 자유롭게 노는 자산 준비 전략. 이 전략은 수입 지출의 통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본업을 통한 소득을 먼저 증가시켜야 합니다. 요즘 결혼 포기가 늘면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15년 동안 45세 은퇴를 목표로 10억을 모아서 평생 아껴 쓰면서 살겠다는 분도 본 적이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전략을 택한 사례입니다. 이 전략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수입을 늘리든 지출을 줄이든 내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나의 기대소득 증가율은 어떤지 면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추가 전략이 필요하겠죠? 곧 소개할 두 번째 전략을 선택 또는 병행하거나 혹은 개인 소득을 늘리기 위해 본업에 매진하여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노후 준비를 포함한 미래 준비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늙어서 노동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거나 혹은 내가 이른 은퇴를 하여 남은 생을 즐기고 싶거나 결국은 미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건물주가 되거나 금융소득을 만들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것이든 내 노동력과 나의 시간 투입 없이 돈이 생기는 시스템을 소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의 경우 수입이라는 돈의 흐름이 끊긴 상황이므로 변수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하나만 고르라면 두 번째 전략이 더 유용합니다. 애초에 돈이 많거나 혹은 전문직이거나 사업을 하여 기본소득 자체가 많은 경우라면 전략 선택이 쉽겠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병행해서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이건 역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장기 계획을 가지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세부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예시를 볼까요? 실제 사례.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10년을 목표로 한다면 저라면 2, 3년은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남은 7, 8년을 실행에 에너지를 쏟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 시간에는 포토샵을 배우고 프리미어, 일러스트 등 다양한 교육을 듣고 다녔습니다. 이외에도 주말마다 재무제표 강의, 주식 강의 등 여러가지 강의를 끊임없이 수강하고 배워나갔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학습과 성장의 시간이 지나 현재 주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연속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연봉 상승으로 생활비 충당과 투자금 증액의 선순환을 만들어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재무관리장도 적어가며 지출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렇게 수입의 10% 이상은 책과 강연 등 학습과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일정 비중은 계속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적립식 투자가 5년이 지나 지금은 상당한 시드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주식수 덕분에 배당금 수령액도 매년 증가 중이죠. 블로그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적지만 애드포스트 수익을 매달 얻고 있고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역시 수익을 작게나마 만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죠. 새벽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매일을 빈틈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업을 통한 자산 증가 플러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이죠. 물론 두 가지 전략의 병행은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든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럼에도 지속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내가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2, 3년은 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분명 이러한 노력은 하나의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과정에 희망이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꿈꾸는 행복한 미래 준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 증거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